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 이제 8월 9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뭐 미증시의 경우에 지금 일단 오전 중에 미국 기준으로 좀 시세를 주긴 했어요. 어제 미국 선물이 꽤 괜찮았죠. 근데 이제 막판까지 좀 쭉 밀리면서 끝났고, 그래도 이제 보합선 뭐 과하게 밀리지는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선방을 해주지 않았나.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좀 특이점으로 보면 이제 전기차 중에 리비안 뭐 6% 상승한 거에 대해서 이슈 자체는 그 인플레 감축법 그것 때문에 뭐 전기차에 좀 호재 뭐 이런 거를 좀 자기 붙인 거는 같은데, 그래놓고 또 테슬라랑 뭐 루시드가 뭐 그냥 좀 같이 크게 올랐으면 이게 이런 이슈구나 부각이 될 텐데 좀 갖다 붙인 느낌이 있기는 해요. 그리고 어제 이제 뭐 다들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 쪽은 지금 물난리가 장난 아니게 났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 일단 폐기물 관련주들을 정리는 해두세요. 혹시 모르니까. 근데 이제 저는 그 폐기물 관련주도 종목들이 좀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고 그러진 않거든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뭐 대표적인 게 KG ETS. KG ETS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폐기물 관련 사업을 좀 넘겼죠. 매각을 했는데 또 시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을 그대로 끌고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래서 KG ETS랑 그다음에 인선 ENT, 그다음에 코엔텍, Y엔텍, 그리고 지금 좀 배수가 안 됐다고 표현하기엔 사실 비포구 양이 좀 엄청 많기는 했거든요. 포구 양이.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뭐 이제 수도관 이런 거 뭐 문제 좀 부각이 되면은 이런 뉴보텍이라던가 한국주철관 혹은 좀 더 나가면 뭐 이제 철강 관련 주들 이렇게 이제 좀 폐기물 관련 주로 갖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, 와 난리도 아닙니다. 물 비가 진짜 쏟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거에서부터 지금 오늘 파생된 몇 가지가 있어요. 지금 이제 폐기물도 있고 플러스로 그 부동산 정부 그 발표 원래 오전 9시부터 이제 부동산 장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회의 통해서 쭉 진행이 되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캔슬이 됐습니다. 연기가 됐어요. 정확히 말하면 캔슬은 아니고 딜레이가 됐어요. 왜? 지금 그 집중호우에 대해서 대책 세워야 된다.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연기가 된 부분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시황상 뭐 미중 갈등에 대해서 지금 대만 정책법도 얘기가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. 이거 혹시라도 좀 뒤에 진행이 되는지, 대신에 이제 이것도 지금 미국이 지금 아주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.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해외 어느 국가를 가도 여당 야당이 있고 그 여야가 사실 좀 사이좋게 지내는 국가는 좀 드물긴 하죠. 지금 미국도 당연히 엄청 날세우고 있는데,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진행을 뭐 정책법에 대해서 지금 좀 중국에 대한 심기가 좀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수정을 하려고 함에도 그 사이에 의회 안에 이제 강경파들이 있고 어딜 가나 그런 분들이 있죠. 강경파들이 있고 좀 친화적으로 가려는 분들이 있고, 근데 이제 강경파 측에서는 뭐하러 중국한테 쫄아가지고 우리가 법안 수정하냐, 그냥 진행하자,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, 요거는 아직 뭐 일정이 정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그래도 혹시라도 뒤에 이 대만 정책법 좀 나오는지. 자, 그리고 뭐 이제 트럼프 때도 그랬고 뭐 그런 게 있죠. 국가별로 갖다 싫어하는 국가들이 있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있고,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을 이용해가지고 옛날부터 뭐 있었던 정책, 그 정치 방법 중에 하나인데,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죠. 그래서 미국도 지금 바이든 중간 선거 이전에 막 이것저것 액션을 취한 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나. 지금 뭐 인플레 감축법부터 해가지고 뭐 마리아나 관리 법안 뭐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정책법도 뒤에 나오는지.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칩4, 뭐 반도체 동맹 등등 막 이것저것 엄청 다방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. 바이든 9일 반도체법 서명 이런 것까지 있고, 요건 아마 이제 내일 새벽 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
자,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면은 시황에 대해서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. 특히 지수가 어느 정도 밑바닥 대비해서 돌려줄 만큼은 돌려주긴 했어요. 이제 여기서부터는 시황이 크게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꽤 올라온 상태이고, 여기서부터 이제 뭐 또, 최근에 기본적으로 코스피부터 해가지고 우량주들 수급 계속 들어오는 모습은 좋기는 한데, 그 모습이 어디까지 갈지는 좀 생각을 잘 계속 하셔야 됩니다. 그냥 막연히, 아, 이거 뭐 850포인트 갈 거야. 900포인트 갈 거야. 이 느낌보다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, 이제는 이제 좀 차트 지수가, 저점 대비해서 꽤 올라왔는데, 언제 좀 밀릴까? 뭔가 시황에서 그 뇌관을 하나 탁 터쳐주면은,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긴장을 하고서 좀 날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미리미리 해둬야 되거든요. 지수가 막 밀리고 나서 그때 가서, 아, 이거 좀 안 좋네.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. 이것보다는 이제 슬슬 뭐 지지 저항, 그런 구간까지도 왔고, 올라오기도 했고, 이것도 좀 높고,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엮어서, 이제부터는 좀 예민하게 더 생각을 날마다 시황도 계속 시황 뉴스 특히 챙겨봐야 돼요. 그리고서 뭐 종목별 투자자를 계속 보면서, 어디 갔어? 잠정 투자 말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이런 걸 보면서 수급 추세도 계속 보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네. 그러면 이런 게 또 어떤 종목에 들어가는지도 나오죠. 찾아보면은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수급 이탈이 있는지 시황이 좀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 지수가 좀 대형주들 좀 밀리면 이거 수급 이탈이 꽤 센데 그럼 대형주들이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. 수급 이탈이 막 연속적으로 세게 나오면은 이거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거에서 지수 계속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지금 그냥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라 이건 아닌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번, 두 번 정도 생각을 해 두기는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나. 그래서 뭐 비중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자, 그리고 오늘 250만원 요거 공급대책 발표 긴급 연기가 일단 나왔습니다. 왜? 어제 폭우 때문에 그 폭우 대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된다. 이렇게 좀 연기가 됐고, 뭐 어제 사진들 뭐 난리도 아니죠. 뭐 장난 아닙니다. 진짜 뭐 차들 또 한동안 이제 또, 그것도 있겠다. 중고차들 또 침수 이렇게 되면은 중고차 관련해서 좀 매매 그 퍼센테이지가 좀 줄어드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멀쩡한 척하고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죠. 그 옛날부터 그게 있었을 거예요. 막 좀 엄청 집중호우, 폭우 이런 것 때문에 침수차가 좀 다량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이제 나오면은 그 다음해인가 중고차 시장에 차량 좀 공급이 많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고차 뭐 구매하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건 좀 당연히 염두에는 두셔야 되고 자, 페어마켓 6일부터 4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요거는 뭐 이제 바이오 섹터인데 그냥 뭐 뉴스 붙이나 뒤에 기술 수출이라던가 이런 거 붙이는지 그리고 지금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계속 좀 부각이 되거든요. 처음에는 이제 유럽 어떻게 보면 이제 강 건너 불구경 이런 느낌이었는데 유럽이 탈러시아 위에서 세계 석탄 사재기 그리고 겨울 이전에 가스 저장고 계속 채워야 된다.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가을철 좀 부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나라도 어제 천연가스 비축량 1000만 톤 부족하다. 이게 뭐 이제 그냥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뉴스도 나왔지만 정부 부처를 통해서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해요. 윗선에다가.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비축하고 싶은데 유럽 측에서 지금 그냥 비싸게 주고 있는 가스, 뭐 석탄, 일단 자기들도 이제 겨울 나야 되니까 막 사 제끼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 어제 시장에서 호주에서도 LNG 수출 제한에 대해서 좀 검토. 왜? 자국 공급 여부가 좀 자급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또 10월 중에 수출에 대해서 좀 감축할지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좀 계속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뭐 천연가스 키워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부족하다고 해요. 한 1000만 톤 정도. 지금 있는 비축량으로는 뭐 끼케봐야 10일?
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GSE 대성에너지 이런 게 뒤에 더 부각이 되는지,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탄 관련주고 뭐 LNG선 이런 것도 부각이 되면 1승 뭐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. 네, 이제 보실 거면 차라리 좀 천연가스 쪽이랑 석탄 요거 두 개 정도가 좀 좋겠죠. 그나마. 그리고 비덴트는 좀 계속 밀리길 원했는데 비덴트가 어제 일단 21선을 밟고 좀 한번 반등을 했어요. 그리고 뭐 블록체인 쪽 뭐 보이는 거 있기는 하던데 일단 비트코인 시세랑 좀 같이 엮어서 얘는 12일 이제 전환사채 그거 주변에서 움직임 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도 그 주변 좀 잘 버티고 하면은 25일 전에 한번 좀 시세는 또 땡겨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묶어볼 것 같고, 원희룡 UAM 법 요거는 이제 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, 부동산 같은 경우는 8월 9일이었는데 오늘 일단 딜레이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주들은 차트상 근데 얘네가 아마 갭이 좀 많이 뜨고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. 갭이 좀 많이 뜨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, 종목들이 결국 저 폐기물 처리라는 게 깔끔하게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. 어떻게 보면 또 저렇게 오고, 요번 주에 일단 서울 날씨 한번 봅시다. 언제까지 오는지. 어제는 좀 과하게 폭우가 오긴 했더라고요. 오늘도 비 오고, 목요일까지는 일단 비가 있네요. 그래서 목요일까지 뭐 중간중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시세 많이 주고 윗골에 달고 내려오면은 그 다음날 또 비 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것도 폐기물 막 좀 부각이 되면서, 그래가지고 근데 어제는 오늘 내일 비 예고편이라고 하네요. 수도권 또 30cm 이상 물폭탄 또 내려올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좀 계속 부각이 되는지, 일단 요번 주 목요일까지는 비가 온다고 돼 있고, 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. 가지고 이런 것들 꼭 한번 좀 체크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종목들이 좋은 건 아닌데 저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건 사고 같은 거잖아요. 자연재해. 그래가지고 엄청 막 물고 늘어지고 그럴 수 있는 좀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좀 또 반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나. 뭐 어제 진짜 사진들 보면은 좀 어마어마하게 버스도 이제 그냥 뭐 반 정도 물에 있는 채로 갖다 쭉 지나가고, 뭐 차량들은 일반 승용차들은 그냥 뭐 머리까지 그냥 잠긴 차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,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이게 좀 폐기물이 더 부각되는지, 그다음 뭐 이제 드론이랑 이런 부동산 쪽은 뭐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,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연기 때문에 조금 개파락 살짝 할 수도 있겠죠. 대신에 개파락을 좀 심하게 한다는 거는 연기예요. 저 부동산 정책은 결국 발표는 할 겁니다. 왜? 정권 바뀌고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필할 수 있는, 이제 정권 바뀐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 이슈도 좀 이슈를 만들었었죠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잡기 위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보면서 얘네들은 좀 뭐 과하게 밀리면은 또 한번 뒤에 어차피 발표는 할 거기 때문에 연기이지 캔슬이 아니라는 점. 그리고 코로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. 미국 FDA 뭐 이런 거 있고, BNC는 9월 9일 서면 검토 결과 진원생명과학 8월 중 임상 종료 예정이다.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나. 그리고 식량도 키워드는 사실상 뭐 추가된 건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폭우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기후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나. 뭐 이게 이상기후라는 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거 뭐 비가 뭐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뭐 1시간에 뭐 몇 미리 이상 오면은 이건 이상기후다 이런 건 아니지만, 그리고 뭐 옛날에 막 엘니뇨 현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일단 이상기후는 세계적으로 또 영국, 유럽 이쪽에서는 가뭄, 식수도 없는데 물 좀 쓰면은 과태료 문다, 머리 감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역대급 가뭄이 유럽 강타했다. 뭐 물이 말랐더라고요.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뒤에 식량 이슈에 대해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. 그리고 오늘 이거
광복절 특사심사위는 아무래도 요거는 딜레이가 안 된 것 같아요. 왜? 8.15 광복절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바로 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서 이명박, 이재용 싸면 되나. 그래서 오전 9시부터 법무부 이렇게 정부 과천 청사 여기서 열린다고 해요.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면 발표는 12일이긴 합니다. 사면 발표는 오늘 막 이렇게 해가지고 특사 건의 대상자 추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은 대통령이 오케이 할지 안 할지 이제 권한 중에 하나인 거죠. 그래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이제 형기는 종료가 됐더라고요. 형기는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인가 계속 종료됐는데 이제 5년 동안 취업 제한 규정 그게 지금 적용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좀 경영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복권이 더 필요하다. 그래가지고 재계 측에서 계속 아무래도 삼성이 뭐 기업 입장에서도 좀 가장 총수 역할을 하긴 하죠.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이고 삼성에서 파생되는 그 기업들도 엄청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 반도체 동맹부터 해가지고 요런저런 좀 시황 뭐 증시도 좀 안 좋았고 이것저것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사면 이야기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. 혹시라도 요 심사위 끝나고서 뒤에 좀 또 찌라시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.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이런 사람들 사면으로 갔다 사면 대상이다 해가지고 어필했다 뭐 이런 뉴스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뭐 재료 소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틀 뭐 좀 밀리다가 10일 날 발표 나오는 걸로 인해서 그 전후에서 좀 갑자기 좀 반짝 그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일단 삼성 스펙 4호 그다음에 스펙 5호 6호 그다음에 인선 ENT란다 우린 PTS 요 정도를 일단 좀 생각을 해두면 되지 않을까.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하공영이랑 자연과 환경 원체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. 자 그리고 삼성은 어제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잼스는 지금 계속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마존 로봇 청소기 뭐 아이로봇이라는 회사 인수 2.2조에 인수했다. 그걸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좀 반짝했어요. 유일로보틱스랑 에브리봇 그다음 뭐 이렇게 이노시스 이노시스가 아닌데 이렌시스였죠.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좀 반짝했는데 그리고서 이제 테슬라가 그게 뭐 좀 지원 사격하는 느낌으로 AI 데이가 9월 30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좀 공개하겠다. 지난 6월 행사에서 테슬라에서 9월 말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을 좀 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번에 그 AI 데이 그 티저 뭐 사진 같은 거 거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트 손만 올라와가지고 뭐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로봇 어필을 한다고 해요. 머스크가. 그리고 머스크는 워낙 좀 괴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신선한 게 좀 많이 나오긴 했었죠. 그래서 요거는 다음 달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들 슈림 로봇, 로보로봇, 에브리봇, 그 다음에 뭐 유일로보틱스, 그 다음에 SP 시스템즈는 어제 그 테슬라 좀 찌라시 방에서는 엮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뉴스가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그런 것들 테슬라 저 AI도 키워드는 나쁘진 않거든요. 항상 테슬라 뭐 글로벌 회사에서 어제 이제 오후장에 좀 강했던 거 애플, 그 다음에 뭐 이제 테슬라, 아마존 뭐 등등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은 뭔가 이슈에 엮이면은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저는 계속 대기업들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. 로봇 섹터도. 왜? 인력에 대해서 결국 대체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아요.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복하다가 어느 정도 실수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물론 로봇에 대해서 장점은 인력을 썼을 때 더 예민하고 더 세밀한 그런 식의 작업이 된다는 거지만 혹은 갑자기 변수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능동적인 대처. 근데 이제 또 단순 반복 노동은
로봇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.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은 1시간 일하면 뭐 1시간 10분 쉬고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로봇은 그냥 그 과열만 안 된다면 냉각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만 되면은 계속 24시간 돌아갈 수도 있는 게 로봇이니까. 자, 다음에 이제 원전은 요번 달에 요런 8월, 9월 텍소노미부터 해서 키워드 다시죠. 영국 산업장관 체코 상원의장 방한, 그다음에 어제 이제 루마니아 11조 원전 사업에 뭐 한국 참여 희망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갖다 원전은 계속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. 뭐 체코, 폴란드, 사우디, 뭐 카자흐스탄, 루마니아, 그다음에 그 유럽 국가 측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독일도 뭐 좀 일단 뭐 건설은 아니지만 재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원전 이슈들은 좀 계속 붙을 수밖에 없지 않나. 그래서 밀리면 좋겠는데 안 밀리니까 또 문제예요. 원전은 좀 추세는 최근에 좀 계속 좀 좋은 편인 것 같고 우진 한신기계 장기평에서 안 깨져요. 지수가 뭐 좀 좋은 건 있기는 한데 이러면서 뭐 이집트 저 수출 이슈를 붙이면서 뭐 움직일지 이런 거 계약 체결 원전은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있다. 애플페이가 지금 뭐 연말쯤 단독 서비스라고는 하는데 뭐 또 9월 얘기도 있기는 해요. 9월에도 뭐 얘기 9월 갑자기 뭐 또 시행할 수도 있다. 뭐 이제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딱 계약 진행해가지고 좀 진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관련 주들 한국정보통신, 이론, 나이스정보통신 이게 오늘은 좀 모르겠네요. 그 9월 출시 키워드를 붙이면 모르는데 그거는 좀 내용을 봤을 때 결국엔 연말일 거는 같거든요. 일단은 이런 이슈가 있다 해서 애플페이 관련주 좀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방산 섹터는 계속 수급이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이런 애들 차트가 뭐 전고점을 넘는다거나 한국항공우주 6만원 이런 저항 또 돌파하고 현대로템도 꾸역꾸역 같이 따라오고 그리고 이 뒤에 뭐 18일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체결일도 있겠다. 뭐 9월 호주 장갑차 레드백 수출 이야기들. 그다음에 이제 소카는 혹시라도 철회하는지는 좀 잘 보시고. 마켓컬리는 요번 달 중순에 예비상장 심사 뭐 통과하는지 대신에 통과하더라도 시장이 분위기가 조금 눈치 보느라 얘네가 상장 그 IPO 같은 게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는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게임주 이런 거는 개별 이슈고 메타버스도 뭐가 붙어야 되지 않나.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다리는 건 요거겠죠. 인플레 감축법 상원은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기후대응에 이제 479조, 480조 투입. 요 절차가 뭐 늦으면은 한 12일쯤 이렇게 좀 케어가 된다고 해요. 요번 주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좀 뭐 하원 지금 하원 들어가고 하원에서 통과하면 이제 바이든 서명으로 갔다가 시행이 된다라는 법안. 요거는 지금 통과는 이제 할 가능성이 계속 아주 높겠죠. 하원에서 사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엄청 적고 애초에 하원은 애초에 이 법안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상원을 넘냐 마냐 그리고 그 상원 전에 민주당 내부 측에서 이제 좀 통일되냐 마냐 50명이 단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1명, 2명 뭐 각자 사업 분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좀 진행을 했죠. 아무래도 그 11월 중간선거 앞두고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합친 건데 자, 그래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뒤에 한 10일쯤 뭐 늦으면 12일이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번 주 중에는 좀 통과하지 않을까 좀 기억은 해두시고 아리백부터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그래서 그린 뉴딜은 어제 풍력도 좀 괜찮았는데 이런 태양광 애들 뭐 전고점 넘는 것도 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뭐 신고가에서 계속 밀리지 않고 양매수 들어오더니 또 시간에 세게 상승을 하는 모습. 그다음에 세력주에서는 뭐 하나솔루션, 우랑, SDN, 그다음에 뭐 신성 ENG 등이 있는 것 같고 풍력은 CS윈드랑 베어링, CS윈드의 수급 계속 들어오는지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베어링, 필두로 뭐 유니슨, 동구 요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차전지 섹터는 LG에너지 솔루션 차트 좀 잘 보시면서 수급이 계속 들어와요. 요거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랑 뭐 LNF 등등 나머지 이제 2차전지 섹터 이렇게 좀 폭 넓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.
자, 그래서 시장은 좀 테마는 비슷한데 여기다가 지금 갑자기 좀 하나 추가를 해야죠. 그리고 부동산은 좀 뒤로 빼놓고 딜레이가 됐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과하면은 저게 딜레이지 캔슬이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해 두시고, 다음에 저 폐기물 관련주, 자, 요거는 좋아하는 섹터는 아닌데 어제 상황 좀 보니까 판은 좀 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테마의 크기보다는 좀 물난리가 난리도 아니어가지고,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거 이제 그냥 뜬금없이 좀 반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시가 갭이 좀 많이 뜰 거라서 뜰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나. 그래서 지금 비가 일단 수요일, 목요일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 좀 고려하시면서, 특히 이제 서울, 뭐 강남 지역 뭐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뭐 인천, 미추홀 뭐 이런 곳들 어제 역삼역부터 해가지고 서울 쪽 그쪽은 진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런 그 분위기를 보신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뭐 바지는 다 젖고,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갭 너무 많이 뜨면은 건 이제 좀 조심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라도 좀 조절하시길 바라면서,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보고 피해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보고 피해 없으시길